도덕경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개인의 마음을 닦는 그런 수양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평온한 지혜 뒤에는 사실 국가와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노자의 보이지 않는 군주, 그 권력 철학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연에 순응하면서 소박하게 살아라. 이게 우리가 도덕경에 대해 흔히 갖는 생각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노자의 생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개인의 마음이 병들면 그 병이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그대로 재현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결국은 정치 철학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노자의 진짜 관심사는 개인의 마음 그 너머에 있었어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증폭된 권력이라는 것, 바로 그 자체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굳어버리면 권력도 딱딱하게 굳어지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 그걸 통제하기 위해 법이나 규칙이 막 드러나잖아요. 노자는 바로 이 지점, 이 연결고리에서 모든 정치 문제의 뿌리를 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자가 생각했던 가장 최악의 통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보이는 권력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증명하려는 권력 말이죠. 노자가 최악이라고 딱 짚은 게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이 성과를 자랑하고 내가 이런 업적을 이뤘다고 홍보하는 권력. 아니, 성과를 냈으면 알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왜 이게 최악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순간 통치의 목적 자체가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리는 거죠. 원래 통치라는 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리더 개인의 자화과시용 무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권력이 더 이상 공동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리더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성인은 공을 이루지만 그 공에 머물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은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문다는 건 그 성과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소유하려고 드는 태도를 말하거든요. 바로 이 사소해 보이는 태도 하나가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욕심으로 변질시키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최악의 리더가 보이는 리더였다면 최고의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노자 철학의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최고의 리더는요, 보이지 않는 리더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가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리더요. 이게 바로 도덕경의 정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리더는 겸손해야 한다 같은 단순한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오히려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적인 설계 원리에 가깝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는 무엇을 하느냐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느냐로 정의되죠. 끊임없이 명령을 내리지 않고 법이나 규칙을 만들었다고 과시하지도 않고 굳이 자기 얼굴을 앞에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지도자가 보이지 않게 되면 오히려 사회는 더 안정되고 사람들은 스스로 질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마치 잘 만든 기계가 사람 손 안 타도 알아서 잘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셈이죠. 그럼 이런 보이지 않는 통치,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노자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핵심적인 기술 또는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무의 정치입니다. 이 무의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건 그냥 손 놓고 방치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해서 시스템이 가진 본래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아주 정교하고 수준 높은 통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의의 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급하게 과잉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나 제도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최소화하고요. 시스템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힘이 있다는 걸 믿고 존중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하나 직접 통제하려 들기보다는 자율적인 질서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노자의 이 말이 바로 그 핵심을 찌릅니다. 법령이 많아질수록 도둑은 더 많아진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과도한 규칙이나 법으로 올가매는 게 질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걸 피하려는 꼼수나 저항만 키울 뿐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무의가 통치의 방식, 즉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원리인 소국과미는
통치의 구조, 즉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그냥 나라를 작게 만들고 인구를 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국가 시스템의 복잡성을 낮추고 관리 단위를 효율적으로 최소화하라는 구조적인 제안인 거죠. 노자는 모든 권력과 정보가 한 곳으로 지나치게 집중되고 모든 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버리는 걸 시스템 불안정의 근본 원인으로 봤습니다. 이게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시스템이 너무 커지고 복잡해지면 작은 충격 하나에도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시스템 취약성 이론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아니, 2500년 전 철학이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놀랍게도 노자의 이 원칙들은 오늘날 가장 앞서가는 조직이나 플랫폼을 설계하는 핵심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노자의 철학을 현대의 조직의 언어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첫째, 리더는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둘째,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설계한다. 셋째, 규칙은 최소한으로 줄여 자율성을 주지만 핵심 원칙만큼은 명확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은 최대한 늦게, 아주 짧고 정밀하게,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너무 사람을 못 믿는 냉소적인 철학 아닌가?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이건 사람들과 시스템이 가진 자율적인 능력을 깊이 믿기 때문에 가능한 아주 깊은 신뢰의 철학입니다. 노자가 믿지 않았던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권력 구조 그 자체였던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도덕경의 정치 철학은 우리에게 더 강해져라, 모든 것을 통제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수백 년, 수천 년간 우리가 권력이란 마땅히 이래야 한다고 믿어왔던 그 생각 자체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도덕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드러나지 말라. 최고의 권력,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은요,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작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의 힘을 믿으라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노자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현대적인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